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실시간으로 로깅한 데이터를 평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실시간 데이터를 평균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수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확률 통계라는 게 있고 여기 보면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 손쉽게 실시간 데이터를 평균을 취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입력으로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랩뷰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 와이어의 두께에 따라 가지고 이게 원소인지 아니면 배열인지 그다음 2차원 배열인지 3차원 배열인지 이거를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커넥터 펜을 보시게 되면 입력 쪽에 보면 와이어가 굵은 와이어죠. 이런 경우에는 1차원 배열 데이터라고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시스8 코드는 이제 프론트 패널의 UI는 이제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는 두 가지 데이터를 표현할 건데요. 플랫 제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실시간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빨간색 실선 같은 경우는 실시간 데이터를 평균을 취한 값을 보여주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이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시프트 레지스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실시간 데이터를 실제 그래프에 표시하기 위한 시프트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는 1차원 배열의 빈 원소로 이제 초기화를 해놨고요. 그리고 난수 함수와 곱하기 100을 이용해서 0에서 100 사이의 랜덤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1차원 배열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자, 이 원래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 아래 같은 경우는 평균을 취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 만들기 위에 원래 데이터의 1차원 배열 데이터를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현재까지 취득한 데이터의 평균 값을 구해서 그거를 다시 배열의 1차원 배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데이터와 또 이 평균한 데이터 이 두 개를 하나의 그래프에서 표시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값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 평균 함수의 출력 부분에 숫자의 인디케이터를 하나 뒀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이제 정지 버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VI가 실행이 될 때는 이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지워주기 위해서 자, 인보크 노드 중에서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해주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자,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실시간 데이터 평균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관련된 폴더와 동일하게 테스트 VI 이름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바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은 좀 위쪽으로 배치하겠고요. 함수 팔레트에서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들겠고,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자, 컨트롤을 하나 만들어서 정지 버튼을 만들고요.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항상 타이밍 함수를 인가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거고, 자, 100ms의 기다림 함수의 입력값을 주겠고요. 그러면 관련된 화일 루프는 100ms마다 폴링을 하면서 동작을 할 텐데 두 개의 시프트 레지스터를 만들 겁니다. 하나는 원본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시프트 레지스터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평균을 취한 값을 표현하기 위한 시프트 레지스터가 되어 있고요. 자, 원본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숫자형 카테고리에 보면은 난수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라벨 보여주도록 하겠고요. 생성의 상수에서 자, 그러면은 0에서 100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나오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요. 배열 만들기의 한쪽 원소로는 자, 난수 생성에 곱하기 100한 값을 인가해 주시겠고, 하나의 입력으로는 원래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Shift 레지스터의 입력으로 배열 만들기 출력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while 루프 안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쓰는 것은 그닥 좋은 코딩 기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계속 메모리가 복제가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배열 만들기 함수를 while 루프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들링할 데이터의 크기를 안다고 하시면 아예 그 배열 초기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핸들링하고자 하는 데이터 사이즈를 잡아 놓으신 다음에 뭐 배열 부분 대체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원소를 부분적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실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while 루프 안에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할 때는 항상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를 만드셔 가지고 빈 배열로 처음에 초기화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관련된 Shift 레지스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내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해서 정보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시간으로 취득한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수학에 가보시게 되면은 확률 통계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주석으로 평균이라고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자,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값을 실시간으로 구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출력해서 생성의 하나의 인디케이터를 만들어서 자, 숫자형 인디케이터 통해서 값을 평균값을 숫자로 확인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래프로 표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배열 만들기 함수를 하나 복사하시고요. 배열 만들기 함수 입력 원소로 하나를 인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인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배열 만들기 함수의 출력을 다시 Shift 레지스터에 넣어 주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 Shift 레지스터를 통해서 평균값에 대한 또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겠고, 자, 이것도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성에 상수하셔가지고 빈 배열로 초기화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코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자, 코드를 좀 최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올리겠고요.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해 보겠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그래프에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배열 만들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겠고요. 자, 배열 만들기 함수의 하나의 입력으로는 원본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겠고, 나머지 하나는 자, 평균을 취한 데이터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출력해서 생성의 인디케이터를 하게 되면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랩뷰 같은 경우는 와이어의 형태를 보고 이게 1차원 배열인지 아니면 원소인지 2차원 배열인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는 실선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은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자, 2D 배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이름을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프론트 패널을 좀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자, 코드를 배치시키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는 자, 정지 버튼에 대해서는 라벨을 보이지 않게 하겠고, 자, 평균이라고 하는 값을 옆에 표시를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자, 대체를 이용해서 실버 타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버에 대체에 실버의 숫자형 인디케이터로 제가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은 이 앞쪽에 배치하겠고요. 자, 그리고 2차원 배열 인디케이터를 자, 대체를 하셔가지고 그래프 인디케이터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로 바꾸겠고요. 위로 좀 올리겠고, 자, 사이즈를 좀 키우겠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랫 부분에 대해서 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자, 표현하는 방식을 플랫 1 같은 경우는 라인 폭을 좀 굵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플랫 제로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인 스타일을 점선으로 좀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볼까요? 자, 조금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사이즈를 키우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실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자, VI가 실행이 될 때마다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이전에 실행했던 데이터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자, 생성의 인보크 노드에서, 자, 기본값으로 다시 초기화라고 하는, 자, 메소드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VI가 실행이 될 때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가 클리어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점선이 이제 리얼 데이터가 되겠고, 빨간 게 평균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값을 숫자형 인디케이터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자, 정지를 누르겠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그래프에 있는 기존의 데이터가 클리어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것처럼 실시간으로 내가 취득한 데이터들에 대한 평균을 실시간으로 구해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